정보를 유통시키고 그래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네.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자기들 직접 계엄까지 해서 네. 나라를 운영할지 수도 있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언제라도 통치자를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가능하다고 본인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명의 대통령을 쿠데타를 통해서 그렇죠. 예. 집권을 시켰기 때문에 이 기무사가요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의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한번 갈아엎어야 하는데 군대에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한번 갈아엎어야 하는데 예, 이런 말을 술자리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기무사에 근무하는 현직 예를 들어서 간부들이 우리가 한번 갈아엎어야 돼. 네네네. 이런 이야기를 평상시에 하는 예, 거죠. 예. 이게 개헌 문건이 이상하지 않은 거죠, 자기들한테. 예, 그렇죠. 그리고 기무부대가를 부릅니다. 예. 이 가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결의와 국토수는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역사가 우리를 명령하는 날 범같이 사자같이 달려나가리.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신이 쿠데타를- 쿠데타 문건을 보면 이제 역사가 부르면 자기네들 달려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민의 군대이기를 이제 사실 거부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한테, 모든 세금을 들여서, 사찰할, 그리고, 그러니까 장비들을 다 주고, 예.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대로 자기들끼리,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래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네.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자기들 직접 계엄까지 해서, 네. 나라를 운영할지 수도 있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언제라도 통치자를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무사가 국방장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화 감청했다. 예, 이 주장, 이 내용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간만에 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군인권센터에서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 올 3월이었던가요? 네, 3월 8일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근거가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죠. 위수령하고 병력동원 계엄 관련된 얘기를 구체적인 했죠. 자세한 문건, 계엄령 문건도 없으면서 네. 그러나 지금은 하는 말 족족이 네.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 문건으로 지금 다 입증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로는 예전 폭로하고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우선 대통령을 감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을 감청하다가 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거죠. 네. 그럼 감청을 중단해야죠. 그렇죠. 상대가 대통령인데요. 네, 근데 다 들었어요. 그걸 그대로 남아있고. 네. 이게 이제 이거를 군인권센터가 스스로 알아낼 일은 없고. 네. 그죠? 예. 내부 고발자가 있었겠죠? 예, 전현직 분들이 전화를. 복수예요, 복수? 예, 복수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광범위하게 이제 찾을 수 있었죠. 야. 왜냐하면 근무했던 시기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죠. 있고요. 현재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보들을 검증하는 절차들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있습니다. 예,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막 던지면 감옥 갑니다. 막 던지면 사람이 실없어지죠. 감옥 가기 전에. 예. 실도 없었지만, 예.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감옥 가는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또 뭐 이제 반대로 당하는 수가 있죠.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시더니 헤어스타일이 대단히 트렌디하게. 뭐 머리 안 깐 거 아닌데요? 예. 야, 이거 충격적이네요. 네. 군의 통수권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기들 대장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도감청하는데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대통령이야 이게 아니고 네, 끌어야 돼 이게 아니고 계속 감청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렇죠. 예. 대통령도 이렇게 꺼리낌 없이 감청하는데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떤 망설임도 없었겠어요. 그렇다고 기무사가 모든 걸 감청할 수는 없고요. 감청에 또 약간의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제한사항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과연 모르겠습니다. 지키는가.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군인은 상시적으로 감시가 가능한 게 대통령령으로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 네. 대통령의 승인만 뭐 받으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것을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네. 사실상 그냥 다 감청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은 상시 감청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 목적도 네. 원래 이 이제 보안사 혹은 기무사가 네네. 만들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네. 박정희 대통령 본인이 구테타를 집권했기 때문에 그 이후 군의 구테타를 감시하라고 사실은 주목적이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테타가 감시인데 감시인데 구테타를 일으켰죠, 전두환이. 일으켰고 네, 이번에도 자기들이 계엄령. 감시해야 되는데 네. 본인들이 문건을 직접 작성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 문건을 만들었고. 구테타를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을 감청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민간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요. 예. 그것도 이제 감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은 고등문사법원장의 감청 이제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영장을 일일이 받겠습니까? 저는 뭐 귀찮아서 안 받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청을 했다는 걸 누군가 크로스 체크할 수 있어야 네. 그거 왜 영장 안 받아 이렇게 할 텐데 네. 그걸 비밀로 할 테니 그걸 안 받아도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감청만 하는 부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210기무. 그러니까 이제 100기무가 이제 얼마 전에 대장이 한번 장관하고 이제 싸움이 붙어서 아 이게 100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210이라는 넘버는 이제 감청만 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시간으로 다 감청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걸 항상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에 새로운 기계가 도입돼서 그냥 자동으로 이제 녹음을 합니다. 듣고 있지 않아도.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출근해서 나중에 네, 무슨 체크한다. 얘기를 했냐 키워드만 넣으면 앞뒤로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구테타나 간첩 잡으라는 거잖아요, 원래. 원래 목적은 그렇죠. 네. 대통령을 지금 감청해 예.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자, 그런 건이 하나 나왔고, 이건 복수에 확인을 했고, 그 대화 내용은 당시 또 하필이면 문재인 당시 수석에 관한 거였다면서요? 네, 민정수석께서 당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제 재임을 하셨어요. 네. 그 기간에 감청이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제 두 분의 대화에서 민정수석, 당시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이요.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그것까지는 알고 싶지 않아요. 통신 비밀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저도. 얘기하는 순간 저도 잘못된 것이죠. 예. 어쨌든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하는 통화도 감청을 했던 기관인 것이고, 야 이건 상상하기 어렵네요, 진짜. 그 대통령을 이제 그렇게 해서 감청을 하게 되면요, 본인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냐면요,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축적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이와 반대되는 당이 당선이 되면 가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겠죠. 예, 제공하면서 이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무사라는 존재는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이쁨을 받을 준비를 다 갖춰놓은 아주 최적화된 정보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정권의 애완견처럼만 묘사할 것이 아닌 것이, 보면은 선택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는 나서서 댓글 공작도 하잖아요. 네. 본인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배경 속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다, 혹은 밀어서 당선시킬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만 방자함이 있죠. 예. 예.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 것이 우리가 보통 뭐 갤럽이나 여론을 이제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무는 지역에 기무부대를 다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언제든지 동원하면 여론 동향 분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갤럽보다 더 상세한 내밀한 것들도 모집단이 다 훨씬 크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역에 네.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미 이전에 다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도 다 접촉을 하면 여론조사를 자기들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돌리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판세 분석. 예,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런 동향 분석을 통해서 실제 이 대선 17대 대선 전에 네. 여론 분석을 한 것을
여의도 연구소에 제공했다라는 것은 여의도 연구소에 예, 군이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예. 참 이거 정치 집단이에요. 그 정치에 관여하는 거죠. 실제. 예. 예. 아니 그 대선 동향 분석을 한 다음에 당시 한나라당이네요. 이때면 한나라당의 여의도 연구소에 제공을 군이 왜 합니까? 잘 보이려고요. 이게 분석해 보니까 저쪽이 유리하니까 이제 붙은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쪽을 당선시키고 싶은 거죠. 뭐 그런 욕구도 강하죠. 네. 그러니까 이 정보기관이 기무사나 국정원이 사실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조금 약체화되죠. 사실은 뭐 크다 감시는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적법 절차 안에서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그걸 또 요구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반대되는 뭐 한나라당의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거나 심지어는 댓글 부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애시당초에 좀 감시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것들을 유럽처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이 기회이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기무사는 국정원 정도로 개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는 해체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DNA 자체부터가 굉장히 태생적으로 김창룡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친일. 예, 친일부터 시작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다 원대복귀 시키고 새로 뽑아야 돼요. 사실상 뭐 기무학교에 배우는 게 저기 노무현 불원서적 해정술이라고 아세요? 해정술이 뭡니까? 문을 이렇게 문 따는 거. 따는 방법, 뭐 절도행위나 도둑놈 키우는 거예요. 사실상. 그건 국정원에서 저는 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원시적이죠. 첩보 활동에 필요한 기본 기술로. 그 첩보 활동이라는 것이 남의 사생활 문 따고 들어가고 흥신소가 하는 짓이죠. 그런 것들은. 상대가 간첩일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문 따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기반이 되는 사상, 누구 문을 따르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바로 직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바로 직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기무학교에 입학하는 이제 예비 요원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제 짐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교관이. 그러다가 짐을 풀어서 봤는데 노무현 자서전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불온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요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고. 그 제보는 진짜 신빙성 있는 제보입니까? 네,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인 아니, 것이죠. 진짜 서거를 보고 기무 요원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미 추론이 가능한 게요. 네. 당시에 대통령이 쉴 때도 서거 전에 대통령이 쉴 때도 예를 들어서 지휘서신 같은 것들을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 영상을 틀지 않습니까? 일선 사당장들 꼴보기 싫다고 의자 돌리고 앉거나 야 꺼 이런 것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기무사 내부에서. 왜냐하면 기무사가 아니 일선 부대조차도요. 일선 부대조차. 네, 그럼 기문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당시에 병영혁신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이런 것에 사사건건 반대했고 심지어는 당시 전작권 한수 문제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무는 그런 거 감찰하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무는 더했던 거죠. 이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개헌 문건에도 등장했지만 촛불을 정복이라고 한 번에 빨갱이로 본 거죠. 다. 그래야지만이 본인들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충격적이네요. 예. 뭐 정치적 성향을 따라서 직전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군의 방첩 요원들이 환호했다. 이건 믿기 힘든 건데 이 직접 제보를 또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저는 뭐 해체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보수 대통령이 서거했다고 박수 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기무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정신 상태가 불러 먹은 거죠. 이건. 저는 이분들의 국가관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어떻게 이 역할을 맡깁니까? 과연 우리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듯한 인식들, 과거 봉건제 국가에서 본인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저는 보이고 있어요. 아니 왕을 위해서 존재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는 충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니까. 이제 폐위된 왕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선택을 해서 자기들 정치 성향에 맞는
대통령만 선별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군이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정당이죠. 이 기무사가요,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의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한번 갈아엎어야 하는데. 군대 이런 말을. 우리가 한번 갈아엎어야 하는데. 예, 이런 말을 술자리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기무사에 근무하는 현직 예를 들어서 간부들이 우리가 한번 갈아엎어야 돼. 네네네. 이런 이야기를 평상시에 하는 예, 거죠. 예. 이게 개헌 문건이 이상하지 않은 거죠, 자기들한테. 예, 그렇죠. 그리고 기무부대가를 부릅니다. 예. 이 가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결의와 국토수는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역사가 우리를 명령하는 날 범같이 사자같이 달려나가리.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신이 국제타를- 구태타 문건을 보면 이제 역사가 부르면 자기네들 달려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민의 군대이기를 이제 사실 거부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한테, 모든 세금을 들여서, 사찰할, 그리고, 그러니까 장비들을 다 주고, 예.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대로 자기들끼리,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래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네.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자기들 직접 계엄까지 해서 예, 네. 나라를 운영할지 수도 있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언제라도 통치자를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가능하다고 본인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명의 대통령을 구테타를 통해서 그렇죠. 예. 집권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들 대통령을 배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보다 규모도 예산도 적지만 예. 항상 국정원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 출신이 대통령 한 적 없지 않느냐 우리 역사에서. 그렇죠. 우리는 3명이나 있어. 예.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YS 정권을 빼고 민주정부가 지금 몇 년간 통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2년째죠 이제.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나머지 뭐 4.19 혁명 통해서 조금 집권한 거 외에는요. 그러니까 기무사는요. 70년 동안 국가를 쥐락펴락했습니다. 대부분 군인이 예.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정부나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봤을 때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봤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본도 없고. 예.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60년간 70년간 예. 이 땅의 메인스트림이었는데 과거에 이제 서인들이 그 영조나 정조를 우습게 보듯이 굉장히 하찮게 보는 거죠. 그런 발상이 분명히 있지 않고서야. 네. 예. 이런 제보들이 요새 많이 나옵니다. 예, 저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축적되면 제가 또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기자회견하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나면 안 돼요? 그럼 맞아주고요, 기자들한테.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예. 곧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뭐, 끝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기무사가 왜 저러냐. 이제 본인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농계 작전을 펴는 거죠. 장관을 이제 물에 빠뜨려서 같이 죽자. 예. 라고 하는 겁니다. 장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장관은 눈에 보이는 상대고 장관과 함께 자기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 정부도 같이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네, 뭐, 흔들려고 하는 기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 가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예,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이렇게까지 중요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임태훈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바로 직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바로 직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기무학교에 입학하는 네. 이제 예비 요원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제 짐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교관이. 그러다가 짐을 풀어서 봤는데 노무현 자서전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그럴 수도 얘기를 하는 있죠. 거죠. 그죠? 이 불온서적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요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고. 그 제보는 진짜 신빙성 있는 제보입니까? 네,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인 아니, 것이죠. 진짜 서거를 보고 김호 의원들이 박수를 쳐고 환호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미 추론이 가능한 게요. 네. 당시에 대통령이실 때도, 서거 전에 대통령이실 때도, 예를 들어서 지휘서신 같은 것들을 대통령이 예. 말씀을 하시면 영상을 틀지 않습니까? 일선 사당장들 꼴보기 싫다고 의자 돌리고 앉거나, 야, 꺼! 이런 것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기무사 내부에서. 왜냐하면 기무사가 아닌 일선 부대조차도요. 일선 부대조차. 네, 그럼 기무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당시에 병영 혁신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이런 것에 사사건건 반대했고 심지어는 당시 전작권 한수 문제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무는 그런 거 감찰하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무는 더 했던 거죠. 이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개헌 문건에도 등장했지만 촛불을 정복이라고 한 번에 네. 빨갱이로 본 거죠. 다. 그래야지만이 본인들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충격적이네요. 예. 뭐 정치적 성향을 따라서 직전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군의 방첩 요원들이 환호했다. 이건 믿기 힘든 건데 이 직접 제보를 또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저는 뭐 해체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보수 대통령이 서거했다고 박수 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네. 기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정신 상태가 일러 먹은 거죠. 이건. 저는 이분들의 국가관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네. 그겁니다. 어떻게 이 역할을 맡깁니까? 과연 우리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듯한 인식들, 과거 봉건제 국가에서 본인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저는 보이고 있어요. 아니 왕을 위해 존재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는 충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니까. 이제 폐위된 왕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선택을 해서 자기들 정치 성향에 맞는 대통령만 선별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군이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정당이죠. 이 기무사가요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의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 감청 이제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영장을 일일이 받겠습니까? 저는 뭐 귀찮아서 안 받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청을 했다는 걸 누군가 크로스 체크할 수 있어야 네. 너 왜 영장 안 받아 이렇게 할 텐데 네. 그걸 비밀로 할 테니 그걸 안 받아도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감청만 하는 부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210기무. 그러니까 이제 100기무가 이제 얼마 전에 대장이 한번 장관하고 이제 싸움이 붙어서 이게 100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210이라는 넘버는 이제 감청만 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시간으로 다 감청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걸 항상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에 새로운 기계가 도입돼서 그냥 자동으로 이제 녹음을 합니다. 듣고 있지 않아도.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출근해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 키워드만 넣으면 앞뒤로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구테타나 간첩 잡으라는 거잖아요, 원래. 원래 목적은 그렇죠. 대통령을 지금 감청해 예.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자, 그런 건이 하나 나왔고, 이건 복수에 확인을 했고, 그 대한해운 당시 또 하필이면 문재인 당시 수석에 관한 거였다면서요? 네, 민정수석께서 당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제 재임을 하셨어요. 네. 그 기간에 감청이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제 두 분의 대화에서 민정수석, 당시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에.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그것까지는 알고 싶지 않아요. 통신 비밀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저도. 얘기하는 순간 저도 잘못된 것이죠. 예. 어쨌든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하는 통화도 감청을 했던 기관인 것이고, 야 이건 상상하기 어렵네요, 진짜. 그 대통령을 이제 그렇게 해서 감청을 하게 되면요, 본인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냐면요,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축적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이와 반대되는 당이 당선이 되면 가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겠죠. 제공하면서 이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무사라는 존재는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이쁨을 받을 준비를 다 갖춰놓은 아주 최적화된 정보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정권의 애완견처럼만 묘사할 것이 아닌 것이, 보면은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는 나서서 댓글 공작도 하잖아요. 네. 본인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배경 속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다, 혹은
밀어서 당선시킬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만 방자함이 있죠. 예. 예.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 것이 우리가 보통 뭐 갤럽이나 여론을 이제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무는 지역에 기무부대를 다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언제든지 동원하면 여론 동향 분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갤럽보다 더 상세한 내밀한 것들도 모집단이 다 훨씬 크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역에 네.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이미 이전에 다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도 다 접촉을 하면 여론조사를 자기들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돌리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판세 분석. 예,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런 동향 분석을 통해서 실제 이 대선 17대 대선 전에 네. 여론 분석을 한 것을 여의도 연구소에 제공했다라는 것은 여의도 연구소에 예, 군이 다 아는 뭐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예. 참, 이거 정치 집단이에요. 그 정치에 관여하는 거죠. 실제. 예. 네. 아니 대선 동향 분석을 한 다음에 당시 한나라당이네요. 이때면 한나라당의 여의도 연구소에 제공을 군이 왜 합니까? 잘 보이려고요. 이게 분석해 보니까 저쪽이 유리하니까 이제 붙은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쪽을 당선시키고 싶은 거죠. 뭐 그런 욕구도 강하죠. 네. 그러니까 이 정보기관이 기무사나 국정원이 사실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조금 약체화되죠. 사실은 뭐 크닥 감시는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적법 절차 안에서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그걸 또 요구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반대되는 뭐 한나라당의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거나 심지어는 댓글 부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애시당초에 좀 감시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것들을 유럽처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이 기회이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기무사는 국정원 정도로 개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는 해체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DNA 자체부터가 굉장히 태생적으로 김창룡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친일. 예, 친일부터 시작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다 원대복귀 시키고 새로 뽑아야 돼요. 사실상 뭐 기무학교에 배우는 게 저기 노무현 불원서적 해정술이라고 아세요? 해정술이 뭡니까? 문을 이렇게 문 따는 거. 따는 방법 뭐 절도행위나 도둑놈 키우는 거예요. 사실상 그건 국정원에서 저는 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원시적이죠. 첩보 활동에 필요한 기본 기술로. 아니 그 첩보 활동이라는 것이 남의 사생활 문 따고 들어가고 흥신소가 하는 짓이죠. 그런 것들은. 상대가 간첩일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문 따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기반이 되는 사상, 누구 문을 따르냐. 한 거죠. 네. 그럼 감청을 중단해야죠. 그렇죠. 상대가 대통령인데. 네, 근데 다 들었어요. 그걸 그대로 남아있고. 네. 이게 이제, 이거를 군인권센터가 스스로 알아낼 일은 없고. 네. 그죠? 예. 내부 고발자가 있었겠죠? 예, 전현직 분들이 전화를. 복수예요, 복수? 예, 복수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강범위하게 이제, 찾을 수 있었죠. 야. 왜냐하면 근무했던 시기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죠. 있고요. 현재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보들을 검증하는 절차들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있습니다. 예,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막 던지면 감옥 갑니다. 막 던지면 사람이 실없어지죠. 감옥 가기 전에. 예. 실도 없었지만, 예.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감옥 가는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또 뭐 이제 반대로 당하는 수가 있죠.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시더니 헤어스타일이 대단히 트렌디하게. 뭐 머리 안 감고 왔는데요. 예. 야, 이거 충격적이네요. 군의 통수권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기들 대장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도감청하는데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대통령이야? 이게 아니고, 네, 끌어야 돼? 이게 아니고, 계속 감청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렇죠. 예. 대통령도 이렇게 꺼리낌 없이 감청하는데,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떤 망설임도 없었겠어요. 그렇다고 기무사가 모든 걸 감청할 수는 없고요.
감청에 또 약간의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제한사항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과연 지키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군인은 상시적으로 감시가 가능한 게 대통령령으로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 예. 대통령의 승인만 뭐 받으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것을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예. 사실상 그냥 다 감청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은 상시 감청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 목적도 네. 원래 이제 보안사 혹은 기무사가 네네. 만들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네. 박정희 대통령 본인이 구테타를 집권했기 때문에 그 이후 군의 구테타를 감시하라고 사실은 주목적이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테타가 감시인데 감시인데 구테타를 일으켰죠, 전두환이. 일으켰고 네, 이번에도 자기들이 계엄령. 감시해야 되는데 네. 본인들이 문건을 직접 작성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 문건을 만들었고. 구테타를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을 감청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민간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요. 예. 그것도 이제 감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은 고등문사법원장의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래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네.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자기들 직접 계엄까지 해서 예, 네. 나라를 운영할지 수도 있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언제라도 통치자를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가능하다고 본인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명의 대통령을 구테타를 통해서 그렇죠. 예. 집권을 시켰기 때문에 이 기무사가요.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의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한번 갈아엎어야 하는데 군대에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한번 갈아엎어야 하는데 네, 이런 말을 술자리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기무사에 근무하는 현직 예를 들어서 간부들이 우리가 한번 갈아엎어야 돼. 네네네. 이런 이야기를 평상시에 하는 예, 거죠. 예. 이게 계엄 문건이 이상하지 않은 거죠, 자기들한테. 예, 그렇죠. 그리고 기무부대가를 부릅니다. 예. 이 가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결의와 국토수는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역사가 우리를 명령하는 날 범같이 사자같이 달려나가리.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신이 구테타를- 구테타 문건을 보면 이제 역사가 부르면 자기네들 달려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민의 군대이기를 이제 사실 거부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한테, 모든 세금을 들여서, 사찰할, 그리고, 그러니까 장비들을 다 주고, 예.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대로 자기들끼리,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래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네.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자기들 직접 계엄까지 해서, 예. 네. 나라를 운영할지 수도 있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언제라도 통치자를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무사가 국방장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화 감청했다. 예, 이 주장, 이 내용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간만에 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군인권센터에서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 올 3월이었던가요? 네, 3월 8일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예, 뭐, 근거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죠. 위수령하고 병력동원 계엄 예, 관련된 뭐, 얘기를 구체적인 했죠. 자세한 문건, 계엄령 문건도 없으면서, 네. 그러나 지금은 하는 말 족족이 네.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 문건으로 지금 다 입증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로는 예전 폭로하고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우선 대통령을 감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을 감청하다가 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전화를